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지난주 신천지 교회에 대한 강경 조치를 이어가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는데요. 이번에는 교회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경기도 성남 소재 은혜강 교회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죠. 그러자 경기도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 137곳에 대해 처음으로 밀접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 종교 집회를 통한 감염자가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밀집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우선이냐, 공공의 안전이 우선이냐, 무척이나 풀기 어려운 숙제 같은데요.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외면할 수만은 없는 문제겠습니다. 3월 18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알러지엔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완벽한 만남이란 완벽한 조건이 만드는 것. 올 3월 당신과 캐딜락의 만남처럼. 캐딜락 퍼펙트 딜 프로모션. 차종 별상이 최대 25% 할인. 3월 단 한 달간의 이상적 혜택. 지금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캐딜락.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소파 고르기 힘드시죠? 모두의 라이프가 다르듯 원하는 소파는 다르기에 자코모의 300가지 소파를 만나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소파. 다르게, 더 바르게 만듭니다. 자코모.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45년 사무기기 전문가니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 카피어랜드랍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조용찬의 경제 이야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집단 확진자가 발생한 곳이죠. 코로나19 봉화군의 현황과 대처 상황이 궁금한데요. 잠시 후 봉화군 이영미 보건소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함께하시겠습니다. 네, 조용찬의 경제 이야기. 100년에 한 번 일어난다는 9.11 테러와 리먼 쇼크를 극복했던 인류가 보이지 않는 위기에 떨고 있습니다. 세계가 초대형 복합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융, 재정 정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인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천억 달러인가요? 그런 양적 완화, 또 기본소득 120만 원 우리 돈으로 지금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제로금리는 단순히 금리를 내릴 때와는 좀 차원이 다른 조치일 텐데요. 그 의미하고 배경을 좀 짚어주시죠. 네, 아주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 미국에서 지금 계속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매출이 급감할 것을 우려했던 항공사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급여 지불이 우선이기 때문에 은행의 그 대출 범위 안에서 자금을 끌어모았는데요.
이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의 대출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분문하고 시중 자금 조달에 나섰습니다. 네. 이 때문에 신용 경색이 벌어졌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7월, 8월까지도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지속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다른 기업들이 갑자기 자금 공급을 해달라고 아우성을 쳤고요. 네. 이 때문에 레포 쇼크라고 해서 단기 금융시장에 그 금리 쇼크가 일어나고 또 회사채라든지 기업 어음, CPC장이 꽁꽁 얼어붙는 소위 대공황 초기 증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왜 미 증시가 3,000포인트인가요? 폭락했잖아요. 그것 때문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허. 이 때문에 뭐 연준 같은 경우는 신속한 정책 결정을 통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연준 같은 경우는 직접 CP를 매수한다든지 투자 심리, 특히 사재기를 없애기 위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인들에게 2주 내 현금 $1,000씩 주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종의 뭐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도 지금 한참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재난과 관련된 뭐 자금들은 2003년, 2008년에도 300불에서 600불 정도 줬기 때문에 이번이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이명박 정부 때 뭐 유류세 인하를 통해서 개인들에게 간접적으로 혜택을 줬던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정책들은 아무래도 쉽게 쓸 수 있고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지율은 올라지만 아무래도 이런 쇼크가 일어나면 사회적 혼란, 자산 가격 하락 때문에 악재가 터지니까 이런 선물을 그 미국인들한테 준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자, 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지금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미국의 이런 기준 금리, 이제 제로 금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연준에게 뭐 금리 내려라 압박을 넣었는데 그 압박에도 버티던 연준이 지난 2주 새입니다. 2주 동안에 두 차례나 아주 긴급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한 번은 0.5%포인트, 그리고 며칠 전에 또 한 번은 1%포인트나 아주 급격히 내렸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130개월째 최장기 경기 화랑에 지금 취해 있다 보니까 예. 주가 상승에 따른 자만심까지 도취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보고 싶어 하던 그 골디락스 경제 지표만 믿고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심각성조차도 의심하지 않았던 정책 책임자들의 이런 자만심, 욕심이 만들어낸 이런 결과로 보여지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염자가 4,000명이 넘었고요. 또 사망자들은 공식적으로는 75명이지만 CNN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넘었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3, 4월 경제 지표가 1, 2월 중국처럼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내 일자리가 8천만 개가 사라지게 되고요. 예. 1천만 명이 실직자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근로자가 1억 3천만 명이니까 7, 8% 정도는 생계가 아주 막막해진다는 거죠. 어마어마. 이 때문에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하는 미국의 경기 후퇴 확률을 보면은 과거 경기 후퇴기 직전이 40까지 올라왔는데요. 보통 40 정도가 되면은 경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선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1월, 2월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가 더 문제인 그런 미국 경제가 되겠고. 최근에 연준의 제로금리 인하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는 평가가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뭐 선제적인 조치 잘했다 환영하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좀 성급했다고 보는 분위기인지 어떻습니까? 네, 백악관에서만은 아무래도 시장에 선방을 날렸다. 우표를 찌르는 타이밍에 공격적인 금융 완화를 했기 때문에 증시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V자형 주가 반등을 기대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월가 같은 경우에는 FRB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니냐고 현명성을 대놓고 살피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 때문에 월가에서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피그 국가들의 모라토리움 이야기, 또 보잉 같은 경우에는 $600억 유동성 부족 사태에 직면하면서 곧
파산 지경까지 몰렸는데 이런 것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리먼 쇼크 때 교훈대로 보유현금을 확보하지 못했던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어려움을 정책을 했기 때문에 주가 반등시마다 현재 위험자산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매도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이 된다면 금융위기, 신용 경색으로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주식시장에 미리 장래를 보여주는 그 공포지수라고 하는 빅스 같은 경우는 80선을 오르내렸는데요. 아무래도 이 때문에 위험자산 회피 현상은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백악관 정부에서는 잘했다, 선빵을 잘 날렸다, 이렇게 평가하고, 하지만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이게 너무나 큰 폭으로 전격적으로 이렇게 인하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가?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또 있나? 이런 공포를 줬다. 이런 말씀이시고. 최근에 멕시코의 그 페소화잖아요. 이 페소화를 비롯해서 신흥국 통화가 절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런 팬데믹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팬데믹 쇼크로 인해서 OECD와 러시아 간의 감산 협의 결렬로 인해서 유가 하락이 계속이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주시장은 이미 약세 장세로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부분 모두 자본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나라인데요. 자원국 같은 경우에도 해외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경상수지, 재정수지도 적자 기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 펀더멘털이 나쁘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쇼크가 발생하기라도 하면은 대채무 문제로 인해서 외환 보유액이 작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한머니들이 이탈하면서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멕시코 페소, 브라질 헤화라, 그리고 터키의 리러와 러시아 루브라, 남아공 랜드와 인도의 루피아 같은 경우도 모두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모두 앞으로 이런 상황이 조금만 더 지속이 된다면 외환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자, 우리가 지난 역사를 좀 보면 2008년 리먼 쇼크 그때만 해도 이제 이렇게 큰 불이 났을 때는 확실한 진압 도구는 역시 제로 금리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양적 완화다. 이런 교육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로 금리 정책을 폈고 또 G7이 긴밀한 협력과 강력한 제휴를 다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안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다우지수 보면 1000포인트 오르락 내리락은 기본이고 2000포인트 심지어 3000포인트까지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렇게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번 쇼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초대형 복합 경제 충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은 금융 완화나 양적 확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만회가 됐는데 이번은 전염병에다가 공급망 훼손, 여기에 사람과 물자 이동이 막히면서 소비 활동이 장기화되는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전혀 윤곽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투자 주체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도 상당히 힘들고요. 또 정부의 방역 능력을 확인할 때까지는 아무래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강력한 국제 공조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중앙은행의 정책 여지가 주요 은행들도 별로 없고요. 국제 공조도 말뿐이고 또 위기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투자 심리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그리고 또한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 금까지도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 만들려는 이런 공황 심리가 계속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코로나 쇼크로 유럽에 이어서 미국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도 아주 요동치고 있는데 자칫 리먼 쇼크 같은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많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는 리먼 쇼크와 같은 경제 위기 전초 신호음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는 세 가지 트러블 쇼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수요 쇼크인데요. 사회 활동도 자제하게 되고요. 또 소득 감소로 인해서 소비 활동은 앞으로 갈수록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도 투자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위기 뒤에 예전 같았으면 제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IT 혁명처럼 새로운 산업들이 나오면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줘야지만 성장 동력이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그런 성장 엔진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공급 쇼크가 중국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사람이나 물자 이동이 중단되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고요. 또 금융 파산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앞으로 성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힘들이 상당히 붙이지 않을까 보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금융 쇼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달러의 변동성이 지금 커지면서 기축 통화인 그 달러의 신용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이를 보완해줄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다른 선진국들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할 정도로 자신이 급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적인 환율 하락 압력은 더 커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수요 쇼크, 공급 쇼크, 금융 쇼크까지 트리플 쇼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진단이시고 중국 상황 잠깐만 좀 볼까요? 지금 뭐 과연 중국 정부 발표대로 신규 감염자가 이렇게 크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안정화 단계인지 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언제쯤 중국 경제 활동이 정상 수준에 도달할까? 우리 조영찬 소장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양회는 언제쯤 개최가 될까? 학교 개학은 언제쯤 될까? 이게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업률이 80%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네. 조업률은 80%지만 이는 그 중국 정부가 공장 가동을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전기를 의무적으로 켜고 에어컨을 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로는 한 30% 돌아간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2차 산업의 GDP 비중이 높은 장수성이라든지 광둥성, 산둥성 같은 경우는 조업률이 20-30%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또한 3대 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감염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3개월 정도만 간다면 중국의 중소기업의 80%는 아무래도 부도 도미노 현상을 피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중국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6월 이내 바이러스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한 7%까지 떨어지고요.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아무래도 그 1% 성장이 올해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중국 2분기까지는 암울한 상황이고, 자, 우리나라도 좀 볼까요? 사실 우리도 미국처럼 금리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통 금리를 인하하고 인상할 때는 0.25%포인트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근데 한꺼번에 우리도 0.5%포인트나 내렸단 말이에요. 이른바 빅컷을 단행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빅컷이 좀 단비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한국은행도 가보지 않는 길을 지금 걷고 있는데요. 하지만 복합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박자도 늦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놓을 수 있는 지준율 카드라든지 양적 완화 카드를 가지고 경기를 되살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중소상공인들에 대해 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그 코로나 뉴딜이라고 하는 세금 납부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금융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쓸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시탄이 몇 발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괜히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자극시키면 부동산 시장이 더 버블이 형성될 수 있고 가계 부채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는 네. 상당히 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좀 커지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간단히요. 이탈리아 상황도 좀 짚어볼까요? 지금 확진자가 3만 명 넘고 사망자도 한 2,400명인가요? 이렇게 넘는 상태인데 유럽에서는 가장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이탈리아가.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최약체 유럽에서 국가다 보니까
또 이탈리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북부 지역이 이번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이 때문에 금융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자본 장치 상태에 있고요. 또 이탈리아 국채 같은 경우에도 2조 4천억 달러 정도의 그 부채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다음으로 선진국에서는 가장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도 최근 상승하고 있고요. 또 GDP 대비 국채 비율도 135%이기 때문에 이 시비가 자본 그 규제를 좀 완화시켜준다든지 긴축 재정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이탈리아가 유럽의 금융 쇼크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예. 우리한테는 또 한 가지 고민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로 또 그 영향이 퍼질 테고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함께해요.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6분 4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집단 확진자 발생으로 갑자기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죠. 이번에 정부로부터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기도 한 곳인데요. 바로 코로나19 봉화군의 현황과 대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봉화군의 이영미 보건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연일 너무 바쁘고 힘드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우선 봉화군 이 정확한 현황이 궁금한데요. 지금 코로나19 관련 현황 어떻게 됩니까? 저희 지금 현재까지 오늘까지 확진자는 62분이 발생했고요. 예. 치료 중이신 분은 58명이고 그 중에 이제 완치되신 분이 1명이고 예. 그리고 어제까지 사망하신 분이 2명 계셔요. 사망이 2분이요? 3명. 아, 3분. 예. 예, 예. 아, 이렇게 해서 어제 그 98세 되는 어르신이 한 분 더 돌아가셔서 예, 1명 추가가 됐고요. 예. 예. 이 사망자 3분은 모두 고령자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입니까? 예. 예, 그렇군요. 한 분은 예, 봉화군 확진자가 모두 62명이고 치료 중인 분이 58명, 완치가 1분이고 사망이 3분 이렇게 나타났군요. 자, 이 봉화군 확진자들이 대부분 그 푸른 요양원 입소자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푸른 요양원 입소자분들이 몇 분이죠, 이번에? 전체 그 입소자분은 그 117분입니다. 117분 중에? 예. 종사자분들은 43분 계시고요. 43분 계시고, 모두 한 160분 정도 계시네요? 117분. 모두에서 117분인데. 예, 전체. 여기서 확진자가 몇 분이 나왔죠? 확진자가 종사자분들은 13분이 계시고요. 예. 그리고 입소하셨던 어르신들은 47분. 아, 그래서 모두 60분이 여기서. 그러니까 봉화 전체 이제 62명의 확진자 중에 60명이 푸른 요양원 입소자들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61분이에요. 61분. 종사자의 남편분이. 아, 그렇죠. 예, 관련자니까 아무래도. 다 여기서 나온 거네요, 봉화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한 곳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을까요?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요. 예.
그 확진자가 발생한 그날 이제 저희들 그 경상북도 그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동국대 의대의 그 박지혁 교수님하고 이제 감염병 관리 그 역학 조사하시는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저희들 이제 뭐 전문적인 지원이나 뭐 이렇게 역학 조사에 대해서 많은 이제 도움을 주셨는데 그 발생 원인은 저희들도 지금 계속 찾고 있어요. 역학 조사도 다 선생님들하고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는데 예. 일단 어르신들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입소자나 뭐 외에 이제 방문자나 접촉자나 뭐 이런 부분들로 그냥 특정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워낙 많아서 특정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몇 가지 시나리오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입소자들 그 왜 가족분들이 이제 방문을 종종 하시게 되니까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옮겼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 조금 좁게 얘기해서 대구에서 방문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대구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있어요. 계시고 뭐 다른 지역도 있기도 한데 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이동 인구가 좀 적은 곳이어서 예, 그분들이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연예객이나 그룹 그쪽에서 오신 방문객들 중심으로 이렇게 역학조사를 하다 보면 또 그분들이 관련성이 적어지면은 저희도 또 조금 그렇죠. 나랑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된 이상 그 역학 관계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 환자들 빨리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감염을 막고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할 것 저희들이 같고. 그거는 지금 의사 선생님들, 공중보건 선생님들 역학조사단에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따로 또 저희들은 활동하고. 대처는 또 저희들이 직접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봉화 지역의 첫 번째 확진자가요.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라면서요. 예. 근데 그 학생이 기숙사 룸메이트가 신천지 교회와 또 관련이 있었다면서요? 안 그래도 저희들 사례조사서가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룸메이트가 신천지 교회에 다니시는 분하고 접촉으로 인해서 확진이 되더라고요. 그 교인은 아니고 그 룸메이트가 교인은 아니고 신천지 교인과 접촉을 했군요, 그 학생이. 접촉을 했는데, 그 교인 여부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른 지역이어서. 아, 그렇죠. 여기서 조사할 수는 없고. 학생은 그 신천지 교인 명단이나 교육자 명단, 교육생 명단에서 없었어요. 아, 그렇죠. 예. 자, 그렇군요. 그 학생은 지금 치료가 다 돼서 나왔겠네요. 그렇죠? 치료도 다 완료되었고, 저희들도 그날 그 밤에 이제 온다는 연락을 받고 그 부모님인데 협조를 구해가지고 엄마하고 여동생은 다른 숙박시설로 가 계시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만 저희들이 국내 격리시설로 바로 이송을 해서 국내는 접촉은 거의 없다시피 해서 관리를 하고 확진되고 바로 포항의료원으로 또 이송해서 지금 완치되어가지고 예, 다행입니다. 봉화군의 확진자가 62명 중에 치료 중인 사람이 이제 58명이에요. 자, 이 지금 치료 중인 환자들은 어떤 조치를 받고 있는지 그대로 지금 그 요양원의 코호트 격리라고 하죠. 지금 다 머물고 계신 건지요? 아니요, 확진자는 다 이송했죠. 그날 51분은 그날 검사가 나온 당일날 거의 밤 12시 반까지 해서 그 4개 그 의료원으로 다 이송을 완료하고. 의료원, 그 확진자들 다 이송을 했고. 그럼요. 치료를 받고 있고.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그 음성, 저희들이 지금 3차까지 전수조사를 했는데. 3차나 했어요? 계속 환자가 나오는 바람에 또 염려되고. 중간에 계속 발열 체크를 하면서 열이 오르거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지금 검사를 선생님이 들어가서 계속 검체를 따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확진 환자들은 다 이제 의료원으로 이송이 됐고, 나머지 분들은 다 코호트 격리가 됐었잖아요? 코호트 격리인데, 저희들이 지금 그 안에서 이렇게 조금 분리를 좀 좋겠다, 이런 그 의사, 저게 있으면, 저희들이 군 내에 이제 휴양림이나, 이제 정자문화생활관 이렇게 해서 군에서 이제 새로 금방 지어놓은 건물이 깨끗한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 번씩 이제 분리해서 이제 일단은 격리를 하고 있고 최소한의 인력만 지금 남겨두고 3번이나 이제 검사를 하신 거고 중간중간에 계속 또 환자들이 또 나와서
예, 나오고 예. 있는 상태고, 예.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안동병원이 너무 감사한 게 예. 지금 풀요양원에 오신 분들은 아무도 병원에서 지금 질환이 있어도 병원에 가기 어렵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아마도 안동병원에서는 지금 계속 중증 환자들, 유사 환자들이지만은 계속 5분 정도 계속 입원을 받아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그 강신홍 이사장님하고 김선희 간호부장님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너무 지금 감사하죠. 그 확진자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또 고령이시지 않습니까? 혹시?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분들 그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중증이나 뭐 생명이 좀 위독하시 이런 분들도 계신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저희들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서 처음에는 의료원만 가셨다가요. 네. 의료원에서 조금 중증으로 전환된다 싶으면은 거기서 바로 중앙의료원으로 후송을 해요. 아, 예. 연계가 됐어.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모신 분이 2분이 계시고요. 아이고, 좀 위험하시군요. 그 두 분은. 2분이 계시고, 그리고 또 조금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은 네. 몇 분이 또 완치됐다고. 저희들은 사실 굉장히 후송하면서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짠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예. 그런데 그 완치됐다는 소식이 또 몇 분이 또 들어오니까 이건 또 치료도 되는구나. 또 병원에서 지금.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데도 치료가 되신 분들도 있어서. 예, 연락을 받으니까 저희들이. 아주 울컥하시는군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그럼요. 감정이 짠하고. 예. 가실 때는 진짜 밤에 몸도 불편하신데 119에 내려가시는 건 그냥 안 되죠. 아이고, 예. 자, 이렇게 코로나19 사태 잘 관리하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의 감염을 막는 그 예방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감염이 전부 시설 중심으로 많이 확산이 되잖아요. 예. 물론 지역사회에서 조금씩 있지만은 이게 갑자기 급증하는 거는 시설에서 어떤 영향이 오늘도 대구부터 그렇게 알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철 시장님이 예방적 코트를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예방적 코트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희도 군에서도 벌써 아마 고투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철저히 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사태가 안 생기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보건소 방역 쪽으로 보면은 확진자들이 동선에 따라서 이제 방문 장소가 있는 건 전부 직원들하고 이제 나가서 소독을 완료하고요. 그리고 저축자들은 계속 이제 자가관리 있는 사람들 한 200분 넘는 사람들은 관리자나 건강 상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 또 시설 격리 쪽에 있는 거는 매일 일에 소독을 하고, 요양원도 매일 들어가서 소독을 하고, 직원들 엄청 제가 쓰러질까봐 걱정이 많은데. 소독과 방역 작업 열심히 하시고 특히나 이제 집단 시설, 노인 시설, 요양원 같은데 중점적으로 이제 예방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입원이나 격리된 주민들의 그 생계 문제도 참 큰 걱정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보다는 이제 군의 주민복지실 차원에서 지금 엄청나게 공동 모금이나 어떤 긴급 생계비라든가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오늘 군의 복지실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시설이 격리돼 계시는 분들의 어떤 숙식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진짜 그것 입맛 안 가리거든요. 저희도 못상해요. 근데 일단은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으면은 생활지원비가 1인당 45만 4,900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격리 기간 동안에 어떤 5일 이상인 분들은 생필품 지원도 있고, 그리고 14일 이상 되시는 분들은 월 임대료 중에서 이제 가구당 10만 원 한도로 지원도 이런 다양한 작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알겠습니다. 긴급복지나 공동 모금회 이런 신청도 지금 받고 있고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화군에 얼마 전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한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고 그런데 혹시나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중앙 정부라든지 경상북도에 바라고 싶은 지원이 있다면요? 저희들 지금 지난까지는 지금 재난이라 그러면 사회재난 중에서 이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은 지금 아마 저희들이 처음인 것 같아서 매뉴얼도 부족하고 이렇지만은
지금 아무 정부나 뭐 우리 지사님이 건의해 주셔가지고 특별 재난은 저희 동아군이 포함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되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모든 자원이 의료 자원도 없고 뭐 모든 게 부족한 상황이 돼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결하나 이랬는데 마침 또 특별 재난 지역에 분포가 돼서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들 이렇게 그 세세하게 꼼꼼하게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좀 그 어떤 그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도에서도 저희들 뭐 환자 중 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너무나 신속하게 잘해주고 계시고 물품도 지금 엄청나게 이게 그 개인 보호구나 부족하다 그러면은 많이는 안 되지만은 부족하면은 그냥 우선적으로 다 또 지원해주고 계셔서 네, 저희들은 지금 잘 알겠습니다.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코로나19 빠른 종식을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협조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좀 간략히 당부하실 말씀 좀 전해주시죠. 일단 그 마스크 착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마스크 착용 생활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아무리 우리 한국 사람이 정이 많지만은 될 수 있으면 조금 덜 모이시고 밀집된 장소는 좀 덜 가시고 외부 활동 당분간만 자제해 주시고 개인 위생 수칙만 잘 준수해 주시고 그리고 그 증상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오시면은 저희들이 그 선생님들 항상 그걸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진료소에서.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60분, 그날 51분 이송할 때 119 소방서에서 정말 고생했거든요. 119 소방서하고 민간 이송업체하고 그리고 우리 환자 입원 치료 받아준 안동, 포항, 김천, 동국대 의료원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예. 아이고 오늘 보건소장님께서 뭐 지사님을 비롯해서 안동병원, 뭐 의료진, 공무원, 소방서 등등 참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또 바쁘신데도 말씀해주신 이영미 보건소장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지금까지 봉화군 이영미 보건소장이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부동산 매거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제로금리 얘기 조금 전에 일부에서 다뤄봤는데 부동산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보통 우리 금리가 인하가 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상당한 호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상식적인 건데.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이 있어서요. 이 부동산 시장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저희도 이번 달 초에 원래 분양 계획이 없던 거 아니면 있던 것들도 미룬다라는 현장들 소식들이 들어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인터넷 청약을 통해서 좀 높은 경쟁률이 나오는 걸 보고 아직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지금 제로금리 상태가 돼서 이제 조달금리가 좀 낮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금리도 좀 낮아진다라는 이제 시중은행들 보고가 나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고강도 규제는 여전히 진행이 될 거라는 거 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는 풍선효과 지역은 이 사태에서도 시장 상황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별화되는 그런 시장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왜 부동산 전문가들 의견도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지금 금리 인하가 된다면 이제 제로금리 시대에 가까워졌으니까 이럴 때 부동산이 다시 뛰어오를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폭락할 걸로 예상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제로 금리가 일단은 주택 시장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고 일단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지방 시장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경매 시장을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요. 이게 2016년 이후부터 이제 부동산 경기가 계속 살아나면서
경매 시장에서는 금리가 낮아졌던 원인 때문에 좋은 시장의 물건보다는 아니면 또 굉장히 높은 고가의 낙찰료를 가져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경매 시장에 이제 예상치 않은 좋은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금리가 원래는 이제 LTV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주택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것들은 공항도 규제가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그 사업자 대출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가 낮아졌을 때의 어떤 부동산 시장에서의 영향들을 놓고 보자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택시장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규제에 해당되지 않은 거는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아니면 또 이번에 이제 분양가 상한데도 3개월 유예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밀어놨던 또 그 도시 정비사업 쪽에서도 지금 또 다시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지금 장기적으로 3개월, 6개월 더 갔었을 때는 임대 시장에서 갖고 가는 상가 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마이너스 영향성은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비해서 부동산 투자 심리는 그렇게 쉽게 꺼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또 부동자금도 많은 그런 상황이고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경매 시장 뭐 괜찮다는 말씀이고 뭐 신규 분양 시장도 뭐 괜찮은 데는 상당히 괜찮다면서요. 네. 저도 그 검단 신도시 이번에 이제 신규 분양건들이 그러니까 1월 달에 분양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 프리미엄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코로나와 별도로 이제 그 시장들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프리미엄 시장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인천 시장은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의 어떤 교통 의제를 가장 갖고 있는 지역인데 비해서 뭐 조정 지역도 해당되지 않는 뭐 말 그대로 규제 무풍지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이 조정 지역이 아닌가요? 예, 송도 지역을 제외하는 그 나머지 전체가 다 규제 지역이 절대 아닌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지금 이제 송도 포함해서 청라 일부 지역도 다시 또 관심들을 높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일반 분양에 해당되는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높은 경쟁률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이렇게 분양 시장은 또 뜨겁다는 말씀인데 근데 이게 사실 좀 불안불안합니다. 언제 또 부동산이 한 번에 꺼지면 이게 전국적으로 다 퍼질 거 아니에요. 언제 또 폭락할지 모르다 보니까 이런 뭐 지금 프리미엄 붙은 것도 이거 싹 꺼지고 나중에 또 마이너스 P까지 붙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사실 되죠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IMF 그다음에 2009년도 리만 브라더스의 제2금융 위기 그다음에 이번이 어떻게 보면 10년을 해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왔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저희 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이 분명히 올 거라는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좀 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뭐 달러를 사셔가지고 수익을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지금 미국도 어떻게 보면 긴축 통화 거기도 이제 제로금리 상태로 가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같이 전 세계 경제의 어떤 움직임이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이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부에서 이제 2009년 리만 사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을 놓고 봤었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가 다른 나라랑 다른 형태로 갔다라는 거죠. 뭐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붕괴 형태로 갔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세제도라든가 다른 대체 방안으로 해서 가져갔었던 부분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현재 지금 유동자금이 너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은행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다음에는 지금 이제 마이너스 금리뿐만 아니라 예대 마진까지도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이제 탈피하기 위한 어떤 대책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좀 하나 좀 배워보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게 요즘 뜨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생활형 숙박시설. 말 그대로 이제 정부가 워낙에 뭐 대출 규제 그다음에 자격 규제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원래 분양형 호텔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분양형 호텔? 근데 이제 분양형 호텔이 아니라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의 기능, 숙박업의 기능과 주거의 기능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받을 때는 이제 보통 영어로 레지던스라고 해서 저희가 분양을 받았다가
등기하는 시점에서 물론 처음에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셔서 소유권을 분양권을 갖고 가시게 되는 건데 요즘 이제 그 일군 업체라고 하는 현대이스테이트가 이 생활학 숙박시설로다가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는데 이게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군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벗어나는 분리과세 대상인데다가 가장 좋게 시장에서 지금 반응을 보이는 거는 전매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권 시장에서 지금 투자 자금들이 몰리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호텔 같은 경우는 그 등기가 안 되고 주소 이전이 안 됐었습니다.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은 본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겠다 신고를 하게 되면 등기 이전이나 주거지 이전도 가능하고 세입자들도 마찬가지로 전세권 설정을 해서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이거를 이제 사업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던 건데 주택으로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처음 분양받았을 때 이제 부가세 부분을 환급 받아서 했던 혜택을 다시 돌려준다라는 거 빼놓고는 실질적으로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의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분양 호텔은 그 취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취사도 돼요. 그러니까. 취사도 되다 보니까 주거를 하면서 에어비앤비 같이 해서 자기 룸 하나를 이제 이렇게 숙박업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상품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라서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 그러니까 아파트와 호텔 좀 합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전매 제한도 없고 하지만 취사도 가능하고 주거 이전도 가능해서 요즘 뜨고 있는 형태다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내일은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곳곳에 비도 좀 내릴 것으로 보여서 혹시 태풍이 온 건 아닌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는데요. 상반된 대기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특히 기압차가 매우 커서 강풍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새벽부터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해서 모레 아침까지 불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5m 이상 불겠습니다. 보통 태풍의 경우 초속 17m 이상이 붑니다. 태풍급이라 할 만한데요. 혹여 간판이나 천막 등 또 바람에 쉽게 날아갈 시설물은 없는지 미리 점검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도 날씨도 변덕이 참 심합니다. 거의 하루 사이에 초겨울 완연한 봄을 오가는 수준인 만큼 이런 날씨에도 변덕에도 끄떡없게 이번 주 건강 잘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문경, 안동, 상주, 예천이 아침 3도, 한낮에 13도 나와 있고요. 영주, 봉화는 1도에서 12도 분포, 의성, 청송은 1도에서 16도 분포, 영양은 4도에서 15도 분포 예상됩니다. 영양 현재 기온은 13도, 습도는 29%입니다. 날씨였습니다.